자, 검찰이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정민용 대장동 공모지침 관련 이재명 지시 없었다. 재판에서 이런 증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왜 멘붕이 왔냐? 검찰 진술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아니 이런 얘기 한 적 없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이 이 사업을 먹을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 유리하게 만드는데 이재명이 기여했다. 여기도 검찰이 건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점점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이 관련성이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 정민용 변호사는 2014년 12월에 성남시장실을 방문해 이재명 시장 등과 대장동 사업 관련 추진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정민용이 누구냐? 남욱의 후배. 남욱이 꽂아둔 사람입니다. 남욱이 꽂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를 해요. 그래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 이 양반이 이재명이 지시를 해서 지금의 대장동 일당이 이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유리하게 만드는 지시를 한 것이다라는 검찰의 주장.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는데 재판에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정민용이 왜 이재명 시장을 찾아갔느냐, 추진회의를 했느냐, 추진하려는 대장동 사업 일정에 대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러 간 자리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 관련해서 지시한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없었다. 구체적 발언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증언을 한 거예요.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확정이익 방침 5,500억을 미리 땡겨오자 요 방침이나 건설사 배제 방침, 금융회사 방침 등에 대해 지시사항을 직접 하달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들어간 자리엔 없었다.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원래는 이재명은 100%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성남시 의회, 지금의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 성남시 의회가 길을 쓰고 발악을 하면서 그걸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악마에게 시민의 몫을 떼주는, 악마와 손을 잡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결국은 그런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성남시에게 가장 이익이 될 만한 사업자를 찾습니다. 이게 이재명 시장이 한 일이에요. 대장동 일당은 성남시에 가장 많은 이익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권을 따내요. 정민용은 당시 추진회의에 대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앞서 11월, 12월에 대장동 사업 일정을 당기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들어갔을 때도 이재명 시장 역시 일정을 당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대한 보상조치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민용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조치는 실질적으로 공모지침서에 담았다. 이재명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지 대장동 일당에게 뭔가 혜택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이 기사에는 없는데 검찰의 진술서를 들이밉니다. 검찰의 진술서를 들이면서 야, 너 나 우리랑 얘기할 때랑 지금 다르잖아.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압박을 했다는 뉘앙스로 정민용이 증언을 합니다. 검찰이 당황을 해가지고 야 이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검찰이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정민용의 입에서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 김만배 일당에게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아예 없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보상을 더 강화하라는 지시는 내린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로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거를 밝혀내려고 했던 검찰의 이 작전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뉴스타파가 공개해버렸죠.
이것 때문에 검찰의 조작질까지도 전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빨간아재님은 이거에 꽂혔던 거예요. 그분은 없었다. 빨간아재님은 정영학 녹취록을 분석을 하는데 이분 역시 기자 출신이라서 확실히 달라. 진짜 제가 존경합니다. 빨간아재님. 조국 정경심 교수님 재판 때도 빨간아재님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있었죠. 이 정영학 녹취록의 빨간아재님은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됐는지 거기에 꽂혀 계셨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죠. 이재명과 그분의 관련성 50% 관련성이 있을 걸, 43% 관련성이 없을 걸.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국민들 다수가 이재명과 그분이 관련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어디 있냐? 그런데 녹취록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만배가 너는 남욱이랑 헤어질 수 없어. 유동규입니다. 여기서 너는. 유동규는 남욱이랑 헤어질 수 없어. 너 술 좋아하고 남욱이랑 그렇게 이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넌 나중에 남욱이랑 가. 응? 그리고 2025년 정도 되면 10년 되니까 네가 달래면 투자 형식으로 하든 뭐 형식으로 하든 줄게.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죠. 2025년 관련된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이게 2021년도 10월에 모든 언론에 도배가 됐었습니다. 김만배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근데 이런 말이 정영학의 녹취록에 없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전문이 다 나왔는데 이 말이 없다. 그리고 유동규 내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알고 있었다. 남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죠. 김만배가 2025년에 천화동인 이재명 측에 넘긴다 했다. 이런 보도가 도배가 또 됐었습니다. 2025년 되면 이재명의 천화동인 1호 집은 넘긴다. 김만배 진술 확보. 김만배는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빨간아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5년이 되면 이재명의 천화동인 넘긴다. 2025년에 이재명 측에 넘긴다. 2025년에 유동규 내에 집은 넘길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너가 유동규 내가 되고 이재명 측이 되고 이재명으로 된 거다. 언론이. 너는 남욱이랑 헤어질 수 없다. 2025년 정도 되면 10년 되니까 네가 달라고 하면 유동규 네가 달라고 하면 투자 형식으로 하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 주겠다. 너입니다. 너. 근데 이게 갑자기 유동규 내가 됩니다. 너인데 너가 유동규 내가 되고 그게 이재명 측이 되고 그게 이재명이 된 거예요. 그분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유동규 내도 없었고 이재명 측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빨간아재님이 방송 마무리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에서 유동규 내 이재명 측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병 안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아, 빨간아재님이 확실히 기자 출신이라 접근법이 달라. 이분은 정영학 녹취록을 전부 다 훑어보면서 그분을 찾아본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분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 못했어. 그러면서 우병우가 왜 나오지? 조윤선이 왜 나오지? 이런 거를 보고 있었는데 이분 날카로워요. 역시. 그분은 없었습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절반은 그분 거 알지? 없었다는 거예요. 천화동인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이 아예 없어요. 없다고요.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그냥 도배를 쌓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여론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재명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 절반이 의심을 했어요.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언론에 흘렸다. 이게 팩트입니다.